만약 여러분이 메이오 클리닉 같은 대형 의료센터의 영상 촬영실에 들어가면 평평한 모니터가 달린 이동식 초음파 카트와 두꺼운 케이블에 매달린 프로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임상 전문의가 환자의 가슴에 투명한 젤을 바르고 프로브를 피부에 대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모니터에는 작은 손 움직임에도 따라 변하는 흑백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모든 장비가 칫솔 옆 욕실 카운터에 놓일 만큼 작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정용 의료 영상 장비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침실이나 거실에서 스크린을 통해 우리 몸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휴대용 스캐너이자 태블릿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중요한지는 대기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환자는 밝은 형광등 아래 앉아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를 보고 클립보드에 서류를 작성한 다음 검사대에 누워 기술자가 케이블과 모니터가 달린 장비를 가져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가장 가까운 영상의학과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진료가 장시간 운전, 직장에서의 휴가, 그리고 진료실 복도에서 보내는 몇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상 장비가 주방이나 재택근무 공간으로 들어오면 검사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노트북 옆에 놓인 휴대용 탐침과 커피잔에 기대어 세워진 태블릿처럼 말이죠. 대부분의 가정용 시스템은 초음파를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초음파 하드웨어가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하는 소형 탐촉자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자석과 움직이는 침대가 있는 방 크기만한 MRI 기계 대신 가정에서는 손바닥만한 탐촉자를 사용하는데요. 이 탐촉자는 케이블이나 무선 연결을 통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연결됩니다. 이 탐촉자 안에는 작은 회로 기판을 따라 전기 펄스가 전달될 때 팽창하고 수축하는 앞전 결정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진동들이 피부 아래 조직으로 고주파 음파를 보냅니다. 되돌아오는 음파는 크리스탈 배열에 부딪혀 정의 신호를 생성하고 이 신호는 다시 전선을 통해 이동하며 프로세서 칩으로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이 칩은 유리 디스플레이에 2차원 이미지를 재구성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병원 진료실에서 숙련된 초음파 검사자가 카트 옆에 서서 깊이 설정, 개인 조절, 초점 영역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크고 보정된 모니터에서 미묘한 밝기 변화를 주시하죠. 하지만 집 침실이나 거실에서는 사용자가 같은 방식의 탐촉자를 들고 있지만 화면에는 화살표, 강조된 경계선, 그리고 이미지 위에 겹쳐진 단계별 지침이 표시됩니다. 일부 시스템은 탐촉자 각도가 개선되거나 피부에 닿는 압력이 안정될 때 색상이 변하는 몸통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국 초음파 의학 연구소와 같은 전문가 단체들은 임상 진료를 위한 스캔 표준을 발표하고 엔지니어들은 이 문서화된 표준을 소비자의 태블릿 화면에 직접 나타나는 시각적 안내 지침으로 변환합니다. 영상 진단 기기를 가정용으로 바꾸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플라스틱 외장이나 심지어 리튬 배터리 팩도 아닙니다.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해석하는 부분이죠. 병원에서는 숙련된 초음파 검사자가 수백 건의 다양한 환자 초음파 검사를 통해 질감의 미묘한 변화, 경계면의 움직임, 그리고 체액 패턴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정용 기기에서는 태블릿 프로세서에서 실행되는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가 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윤곽선을 감지하고 심실 직경을 계산하며 벽 두께를 측정하고 불규칙한 패턴을 컬러 마커로 표시하여 화면에 겹쳐서 보여줍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승인을 내리기 전에 하드웨어와 분석 알고리즘 모두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이 기기는 통제된 테스트 환경에서 반복 가능한 측정 정확도를 입증해야 하며 모든 결과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몇 가지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 환자분이라면 매일 아침 안락의자에 앉아 작은 통에 담긴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가슴에 대고 화면에 나타나는 음영 지역을 통해 심장 주변의 수분 축적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산부가 침실에서 휴대용 스캐너를 복부에 대고 태블릿 화면에 움직이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손으로 탐촉자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염좌에서 회복 중인 운동선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스캔하고 태블릿 화면에 지난주 저장된 영상과 현재 영상을 나란히 띄워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동시에 거실은 표준화된 조명과 온도 조절, 그리고 바퀴 달린 스탠드에 장착된 보정된 모니터가 있는 통제된 영상 진단실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프로브가 피부에 얼마나 단단히 밀착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퍼지며 젤에 갇힌 작은 기포조차도 신호 전송을 방해하여 화면에 어두운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로브가 잘못된 각도로 기울어지거나 사용자가 피부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옷 위로 스캔하면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실제 조직 경계를 가리는 얼룩덜룩한 인공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숙련된 해석 없이 개인이 인공물을 정상 조직으로 오인하거나 흐릿한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프로브 위치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태블릿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나타나는 것을 넘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흐릿한 스캔 영상은 심장 주변의 작은 액체 저류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해상도가 높은 대형 임상 모니터에서는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은 제때 받아야 할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겨 짚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잘못된 해부학적 경계의 측정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수치가 나와 중요한 이상 징후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캔 도중 배터리 잔량이 갑자기 떨어져 기기가 작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기를 재시작하게 만들어 이전 영상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도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제한된 수의 변황이 소자를 가진 휴대용 탐촉자는 병원 장비의 공간 해상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병원 장비는 넓은 크리스탈 배열과 장비 캐비닛을 가득 채우는 전용 처리 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밀봉된 소형 프로세서는 발열과 전력 소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손에 화상을 입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들이 프레임 속도를 줄이거나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한 고급 이미징 모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가형 장비들은 종종 단순화된 빔포밍 기술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단순화는 거친 이미지나 조직 유형 간의 낮은 대비로 나타납니다. 특히 병원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태블릿의 저장 아이콘이 나타나고 이미지를 기기 내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 기기 제조업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원격 서버로 업로드됩니다. 이러한 전송은 암호화 프로토콜, 보안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EHR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의존합니다. 만약 업로드 중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전송이 실패하여 수동으로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이 다시 될 때까지 이미지가 로컬 저장소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의료진은 업로드된 이미지를 노트북으로 검토하고 여러 스캔을 화면에서 나란히 비교하며 보안 메시징 포털을 통해 조언을 보내거나 우려사항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일부 영상 기술은 가정용 장비에 맞게 축소하기 어렵습니다. MRI 기기는 거대한 초전도 자석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것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된 차폐실 안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CT 스캐너는 강화된 겐트리 내부의 전동 테이블에 누워있는 환자 주위로 X선 발생 장치와 검출기 배열을 회전시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무게, 전력 요구 사항, 냉각 시스템 및 방사선 차폐는 심각한 구조적 변경 없이는 침실이나 아파트에 두기에는 비실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용 영상 촬영은 초음파 및 기타 저전력 광학 또는 음향 기술에 계속 집중될 것입니다. 전용 전력 회로가 필요한 괴너지 회전 스캐너가 아닌 말이죠. 초음파도 아무리 좋아도 물리학이 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음파는 공기로 가득 찬 폐나 밀도가 높은 뼈를 깨끗하게 통과하지 못해 전송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휴대용 프로브로 몸 표면에서 스캔할 때 특정 장기들은 항상 적어도 부분적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피부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처럼 더 깊은 구조를 보려고 한다면 더 깊이 침투하는 낮은 주파수의 파동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낮은 주파수는 이미지 해상도를 떨어뜨리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한 디테일을 줄어들게 합니다. 이는 집에서 태블릿 화면으로 스캔 결과가 깨끗하게 보여도 일부 질환은 여전히 병원에 가서 전문 의료 장비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